아프고 시리고 인공 눈물을 넣어도 잠깐만 시원하고 곧 다시 따가운 느낌 드시죠? 눈이 건조해서 TV 보는 것도 괴롭고 책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눈이 마른 게 아닙니다. 기름이 막힌 겁니다. 기름이요? 하실 텐데요. 우리 눈에는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점액, 그리고 물. 이 세 가지 층이 함께 눈을 보호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기름층, 눈꺼풀 속의 작은 기름샘, 마이봄샘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눈의 수분은 금세 증발하고 눈 표면은 갈라지듯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잠깐만 시원하고 곧 다시 뻑뻑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눈물의 질이 나쁜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으면 오래 끓죠. 그런데 뚜껑을 열면 금방 증발하잖아요. 눈도 똑같아요. 그 뚜껑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름막이에요. 그게 사라지면 눈물은 그대로 증발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눈꺼풀 안쪽을 현미경으로 보면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서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깜빡임이 줄고 에어컨이나 난방기 바람을 계속 막고 그런 생활이 쌓이다 보면 기름길이 점점 막혀버리는 거예요. 결국 눈이 건조한 게 아니라 기름이 굳어버려서 눈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수도에 기름이 굳어 막혀 있는데 그 위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죠. 그래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막힌 기름길을 뚫어주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싼 치료도 어려운 시술도 아니에요.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10년 넘게 안구 건조로 고생하시던 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단 2주 만에 눈물막이 회복되고 시력이 좋아졌어요. TV를 편하게 보게 되고 책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셨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동안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눈이 스스로 촉촉해지는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아시면 눈이 맑아지고 눈 시림과 건조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도 눈이 자주 시리거나 눈물이 나거나 인공 눈물 없으면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눈의 기름길이 막히는 걸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나이, 습관, 그리고 환경. 먼저 나이부터 볼게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온몸에 기름기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피부도 푸석해지고 입술도 마르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사라집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꺼풀 속의 기름샘, 마이봄샘도 점점 기름을 덜 만들어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 기름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예전엔 눈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엔 바람만 불어도 눈이 매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예전보다 얼굴이 좀 당기고 입술도 잘 트나요? 맞아요. 그게 왜요? 그게 바로 기름이 줄었다는 신호예요. 기름이 부족하니까 눈물은 금방 증발하고 눈 표면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이걸 단순히 피로로만 생각하면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눈이 피곤한 게 아니라 눈에 기름길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습관입니다. 요즘 하루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TV, 우리 눈은 쉬질 못하죠.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깜빡임을 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화면 보면서 깜빡거리고 계세요? 대부분 잘 안 하셨을 겁니다. 정상적인 눈은 1분에 15번 정도 깜빡이는데 화면에 집중할 땐 4번에서 5번으로 줄어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 표면이 말라붙고 기름이 굳어버립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이 오랫동안 돌지 않으면 굳어버리듯이요. 그렇게 굳은 기름이 눈꺼풀 안쪽 통로를 막아버리면 눈물은 코팅이 안 되고 결국 눈은 더 건조해집니다. 나는 인공 눈물 넣어도 안 나아져요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케이스예요. 눈도 숨 쉴 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기, 온도, 습도, 자외선이 눈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 난방기 바람이 바로 얼굴로 오는 분들 많으시죠? 그 바람이 눈의 수분을 싹 빼앗아 갑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미세먼지, 공기 중 유해물질까지 섞여 있어서 눈의 기름층을 더 쉽게 망가뜨려요. 반대로 여름에는 어때요? 에어컨 바람. 이것도 똑같아요. 차가운 바람이 계속 눈을 말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눈의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져요. 여기에 또 하나 자외선. 햇빛은 피부만 상하게 하는 줄 아시는데 눈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면 기름샘 주변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 결과 눈물이 더 쉽게 증발하게 되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선글라스 하나가 안약 10병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아이라인 문신을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이게 기름이 나오는 통로 바로 위쪽이거든요. 시술이 잘못되면 그 작은 구멍이 아예 막혀버립니다. 그럼 기름이 못 나와요. 눈꺼풀이 평생 메마르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 종종 보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눈이 피곤한 게 아니라 눈에 기름길이 막혔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막힌 길을 어떻게 다시 뚫느냐예요. 지금은 단지 이유를 알았을 뿐이고요. 이제부터 진짜 해결 방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뭘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녹여라.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눈꺼풀 안쪽에 있는 그 기름길, 마이봄샘이라는 곳은요, 1000 정도로는 기름이 절대 녹지 않습니다. 차갑게 굳어서 딱딱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4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를 주면 그 굳은 기름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기름이 살살 녹아서 눈물 위로 올라오고 그 기름이 눈을 덮어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눈물막이에요. 이 보호막이 다시 살아나면 눈물이 증발하지 않고 눈이 스스로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돈 쓰지 말고 3분만 따뜻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눈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수건 하나면 충분해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네 싶은 정도면 됩니다. 그 온도의 수건을 눈 위에 올려놓고 3분만 계세요. TV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잠깐 휴식할 때 하셔도 좋아요. 이때 눈이 살짝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름 배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기름이 녹았으면 이제 그걸 꾹꾹 짜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녹은 기름이 다시 굳어버립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찜질이 끝나면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아주 살살, 정말 살살 눌러주세요.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애기 볼살을 누르듯이요. 윗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아랫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밀어주듯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쪽에 있던 기름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밀려 나옵니다. 이때 눈이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막혔던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1분만 해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말고 눈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인공 눈물로 헹구기. 이건 찜질하고 기름을 짠 다음엔 꼭 필요한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까지 한다면 눈 속에는 녹은 기름이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걸 씻어내야 해요. 그대로 두면 오히려 염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인공 눈물은 어떤 걸 써야 하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입니다. 뚜껑을 열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작은 튜브형이죠. 그걸 쓰세요. 뚜껑을 딸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 게 위쪽으로 톡 따면 플라스틱 조각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래쪽으로 따셔야 해요. 그 다음 첫 한두 방울은 버리세요. 그 다음 눈을 살짝 아래로 당기고 눈동자 바로 위쪽이 아니라 빨간 살 부분에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그럼 인공 눈물이 자연스럽게 눈 전체를 돌면서 기름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걸 하고 나면 눈이 훨씬 맑아지고 시원해집니다. 눈 속 먼지가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눈꺼풀 세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찜질을 하면 기름이 녹으면서 눈꺼풀 주변에 조금씩 남아요. 그걸 닦지 않으면 세균이 붙어버립니다. 세정 방법은 간단해요. 티트리 오일이 들어간 전용 아이 클렌저 제품이 제일 좋아요. 시중에 아이앤립 티트리 클렌저 혹은 눈꺼풀 세정 티슈 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티트리 오일은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서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염증균을 억제해줘요. 단 100%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용 세정제나 희석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이걸 면봉이나 화장솜에 살짝 묻혀서 속눈썹 뿌리 부분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때 눈을 꼭 감고 하셔야 해요. 아마 여성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마스카라나 점막에 아이라인 닦듯이 살짝살짝 그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제품이 없다면 집에 있는 약한 폼 클렌징도 괜찮아요. 단, 자극이 적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손끝에 거품을 아주 조금 내서 눈가를 가볍게 쓸어주고 미온수로 헹궈내세요. 우리 때 미려면 몸을 따뜻한 물에서 불린 다음에 밀잖아요. 눈도 똑같습니다. 따뜻하게 불리고 부드럽게 닦아내야 기름길이 다시 열려요. 한 번 한다고 확 좋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자기 전 이 방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 눈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눈이 맑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세수는 매일 하지만 진짜 눈 청소는 이런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온찜질로 녹이고 부드럽게 밀어주고 깨끗하게 헹구고 마지막에 세정으로 마무리. 이 네 단계가 바로 눈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어떤 분들은 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일주일, 2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결국 안구건조증의 근본 해결법은 약도 인공 눈물도 아닙니다. 따뜻함이 약입니다. 지금까지 눈의 기름기를 녹이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까지 배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눈을 더 망칠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우선 인공 눈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인공 눈물은 모두 같은 게 아니에요. 방부제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팔기도 하고요. 방부제가 있는 인공 눈물은 눈 속에 세균 증식을 막으려고 넣은 건데 이게 오래 쓰이면 눈의 세포까지 공격합니다. 마치 잡초를 없애려고 농약을 쳤는데 꽃까지 같이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인공 눈물 넣을수록 눈이 더 건조해지고 점점 더 자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 반드시 일회용 무방부제 제품을 사용하세요. 한번 쓰고 버려야 해요. 아깝다 하고 다음날 또 쓰면 뚜껑 닫아놨어도 이미 오염된 거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용량이에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넣을 때 한 방울만. 가끔 씻어내듯이 눈에 죽 짜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정말 안 됩니다. 눈 안에 좋은 성분까지 전부 씻겨나가요. 결국 눈 표면이 더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은 보충이 아니라 코팅이라는 생각으로 써야 합니다. 필요할 때 한 방울만. 그게 진짜 약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공 눈물을 넣은 뒤에 바로 눈을 비비거나 닦지 마세요. 손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있어요. 비비는 순간 눈 표면에 상처가 생깁니다. 특히 마른 눈에는 더 치명적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온찜질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녹여야지 하면서 뜨거운 수건을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화상을 만들고 눈꺼풀의 피지샘을 손상시킵니다. 온도는 40도 정도 뜨겁다 싶으면 이미 과한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짤 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많이 짜야 효과 있지 않을까? 절대 아니에요. 눈꺼풀은 정말 얇은 조직이라 세게 누르면 멍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트리 오일 세정 제품도 아까 말씀드렸죠? 100% 티트리 오일은 절대 안 됩니다. 꼭 전용 눈꺼풀 세정제나 희석된 티트리 클렌저만 쓰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인공 눈물은 무방부제 1회용만 하루 내에서 6회, 한 번에 한 방울.
뜨거운 찜질은 절대 금지, 100% 티트리 오일 사용 금지, 이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눈은 매일 우리를 대신해 세상을 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눈을 너무 함부로 다뤘어요. 눈이 조금 시리면 그냥 참고, 건조하면 인공 눈물 넣고 끝, 이렇게요. 오늘부터라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제대로 돌봐주세요. 자, 이렇게 눈이 왜 마르고, 왜 시리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도 다 아셨죠? 아무리 잘 녹이고 닦아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또 막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을 평생 편안하게 만드는 기본 습관 3가지. 이걸 꼭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눈 깜빡임 운동을 해주세요. 우리가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인다고 했죠. 스마트폰을 보거나 TV에 집중할 땐 5번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의 기름이 펌프질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름이 잘 돌지 않으니 결국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3초에 한 번, 완전히 감았다가 뜨는 느낌으로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멀리 창밖의 나무나 하늘을 보세요. 유튜브나 TV 화면으로 자연을 보지 마시고 나가서 직접 보는 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 습관, 습도 관리인데요. 눈은 촉촉한 공기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요즘은 집안이 너무 건조하죠. 지금은 또 환절기라 건조하고요. 겨울엔 난방 때문에,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건조한 공기 속에서는 눈물막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인공 눈물을 써도 금세 다시 뻑뻑해지는 거예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습기 없으면 물컵이라도 하나 올려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냉난방기에 찬바람나 뜨거운 바람이 얼굴로 바로 닿지 않게 하세요. 바람이 직접 눈으로 가면 눈의 보호막이 그대로 증발해요. 세 번째 습관, 정기적인 청소, 즉 스케일링 같은 눈 청소입니다. 치아는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하죠. 눈도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 가서 전문적으로 마이봄샘 상태를 확인하세요. 눈꺼풀 안쪽에 기름 찌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염증이 있는지, 이건 집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시리긴 해도 견딜만 해요. 이렇게 방치하면 그게 바로 만성 안구건조증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단순 건조감이지만 점점 염증으로 바뀌고 결국 기름샘이 망가지면 다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깜빡임으로 눈의 기름을 펌프질하자. 둘째,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자. 셋째, 1년에 한 번은 눈 청소하자. 이 3가지가 바로 눈을 늙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짚고 갈게요. 대표적으로 오메가3, 눈의 기름층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EPA와 DHA 합이 1000mg 이상 RTG 형태인 걸 드세요. 나는 영양제 말고 음식으로 먹고 싶어요. 그럼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유를 드세요. 특히 들기름 한 스푼은 눈에 윤활유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밥숟갈로 한 스푼 공복에 먹으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좋아요. 두 번째는 비타민 A와 루테인, 지아잔틴입니다. 눈 건강 지키는 분들 이미 익숙한 용어들이죠. 비타민 A는 각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위를 지켜줍니다.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빛이 번지거나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운전할 때 눈이 흐릿해요 하는 분들 대부분 루테인과 비타민 A 부족이에요. 음식으로는 당근, 단호박, 시금치, 케일, 달걀 노른자,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은 색이 진하죠? 그 색소 속에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 있습니다. 단, 루테인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됩니다. 그래서 시금치 볶을 때 좋은 올리브유 한 스푼 넣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들기름을 넣어도 좋겠죠? 그리고 의외로 마그네슘이 좋아요. 우리 눈밑이 파르르 떨릴 때 마그네슘 먹으라고 하죠.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죠. 눈도 근육입니다. 렌즈를 움직이고 초점을 맞추는 모든 과정이 근육 운동이에요. 음식으로는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가 좋고 영양제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좋아요.
반대로 단 음식, 튀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눈의 염증을 키우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런 음식들은 눈뿐만 아니라 다 안 좋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눈은 절대 스스로 쉬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쉬게 해줘야 해요. 스마트폰보다 눈을 먼저 충전하세요. 눈은 여러분의 세상을 비추는 창문이니까요. 눈은 단순히 시력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감각기관이에요. 눈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매일 몇 분만 시간을 내서 눈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아침, 오늘은 눈이 막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눈이 자주 시리고 뻑뻑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윤태수였습니다.